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증시 흐름은 뭐 상당히 견고했고요. 우리 증시는 전일 해외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좀 보였죠. 특히 뭐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변동성을 보였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증시만 특별하게 좀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하는 점에서 뭔가 좀 불합리한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이 흘러갔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어저께 이제 하락 흐름이 좀 강했기 때문에 오전에 플러스 출발한 뒤에 조금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어제의 그림과는 좀 다른 형태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만 계속 하락할 수는 없다. 우리가 시장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무역 분쟁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이슈가 많이 소멸된 재료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뭐 큰 악재 하나는 같은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오전장 출발은 해외 증시 덕분에 플러스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소화를 한 뒤에 어떤 식으로 돌아 나가느냐인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전혀 일부러 시장이 뭐 확인을 해야 돼서 우리 증시만 또 빠진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나 뭐 해서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트레이딩도 좀 안 하고 그냥 보유 종목 내에서만 갖고 넘어왔는데, 일단 오전장 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장중 추천을 드려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작하니까 차분하게 보시고요. 자, 일단 지수는 소폭 플러스 출발은 했어요. 플러스 출발했는데, 지금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흐름 보시면은 어제 약했던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죠. 글쎄요.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제자리를 가야 되는 게 맞고, 좀 비이성적으로 빠진 종목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이성적으로 좀 올려놓은 종목들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덕분에 같이 덩달아서 흔들리는 종목들은 올라와야 된다. 지금 중타반 종목, 한 종목은 또 올라오죠. 바닥권 대비 한 지금 20% 넘게 올랐어요. 계속 갑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최소 못해도 저점 대비 종목별로 4, 50%는 반등이 들어와줘야 된다. 종목들의 어떤 분위기상. 일단 순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돌려 나온다고 보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어제 종가를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전에는 플러스 출발해서 소화할 수 있다고 했죠. 전일 워낙에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급등하기는 쉽진 않고, 일단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화한 뒤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시장만 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좀 돌려 나오는 형태가 진행될 것이냐. 또 빠지기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흐름이 이렇게 뭐 썩 나쁘지 않은데, 조금 돌려 나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오늘 미국 쪽에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장관 회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문희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반응할 것이냐를 우리 증시가 약간 눈치를 보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우리 증시가 좀 약하게 흐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좀 반전형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시장이 전일 저점을 깨므로써 종목별로 약간씩 변동성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오전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전에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다. 지금 네이처셀이 뭐 네이처셀이 빠지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이오 제약 관련주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바이오 업종 전체에는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다. 셀트리온 제약이 꺾였죠. 꺾여서 머리가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라인들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하단이 뚫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뚫려 내려온다면 글쎄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흐름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흐름 때문에 급락을 해야 되느냐? 제약바이오가 빠짐으로써 시장이 같이 덩달아서 급락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좀 잡아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을 지금 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도 어제 시장 개파락을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나노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조가 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결국엔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려와서 적정 주가는 이 밑에라고 봅니다. 이 밑에. 그럼 결국엔 이 종목이 빠짐으로 인해서 시장은 빠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카바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데즈 컴바인이었나? 이게 시가총액 2등인가 뭐 갔었잖아요. 아니 코데즈 컴바인이 맞나요? 옷가게였잖아. 이거 맞네. 옛날에 2조 얘가 한 시가총액 5조 원 이렇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났으니까 이거 뭐 결국에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적정 주가는 뭐 한 2,000원, 3,000원 할 거다. 내려온 거잖아 지금. 완전히 다 시가총액 몇 조짜리. 나노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나노스가 시가총액이 한 뭐 4조 원이 증발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급락하느냐? 그렇진 않죠. 다른 쪽에서 만회가 되죠. 일단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는 흐름은 약간 시장을 압박하는 종목들이 몇몇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을 내릴 요인을 가진 종목들이 몇몇 보인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섹터에서는 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섹터가 뭘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는데요. 그렇다고 남북경협주가 덩달아서 빠진다?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슈가 어제 터졌고, 근데 얘네가 여기서 더 빠지기가 쉽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주들도 지금 남북경협으로 묶였어요. 말이 건설이지. 지금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흐름은 남북경협인데 사실 뭐 그 전에 남북경협으로 이슈돼서 움직였던 거 다 빠졌거든요. 그나마 현대건설 조금 살아있는데 뭐 살아있다기보다는 출발을 했던 시점보다는 위에 있죠. 출발했던 시점보다는 위에 있다. 이게 뭐 오른 건가? 이 정도만 올랐다고 봐야 되나? 글쎄, 이 정도면 다 뺀 거죠. 남북경협 이슈가 아예 소멸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종목들 흐름들은 제가 추적은 하고 있는데 추적되는 대로 한번 체크는 해드릴게요. 다만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에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만약에 종목들이 더 빠지고 뭐 바이오 제약 무너지고 뭐 무너지고 여기서 더 무너져가지고 한다면은 뭐 답이 없는 거지 아예. 그렇잖아요. 아예 답이 없는 거잖아. 일단 시장이 어제 저가를 이탈했어요. 어제 저가가
804포인트였는데 803포인트로 내려왔죠. 코스닥 시장은 일단 저가 갱신이 됐고 코스피도 지금 갱신이 될 것 같네요. 차라리 뭐 뺄 거면 이렇게 오전에 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이제 뭐 반전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저께 좀 많이 빼놨고 그 영향을 오늘까지도 이어지는데 과연 오늘 오후장에 또 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냐. 유럽 증시 다 플러스 마감됐고 다우존스 5일 연속 양봉이고 버티다 뭐가 될지 버티라니까. 버티면 뒤야. 지금 시점에서 뭐 어쩔 무슨 대응할 게 뭐가 있어요. 버텨내야지. 과락하고 있잖아. 과락. 하락도 왜곡입니다, 힘들. 상승도 왜곡이 있지만 하락도 왜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경협주로 묶여있던 종목들이 그 안에서는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잡주도 있을 거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시세가 낮다가 분위기가 꺾여서 뭐 하락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보여야 될 거야, 앞으로 행보가? 앞으로 행보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대선 테마주로 분류됐던 애들 중에서 실적주가 있었을 거고 정말 알짜 기업도 있었을 거고 어떤 기업은 잡주도 있었을 거고 그건 망할 회사도 있었겠죠. 대선 일정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같이 빠졌다. 그럼 그 종목들이 똑같은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락에도 왜곡이 있다. 시장이 뭐 빠지니까 뭐 종목도 덩달아 빠지는 거 다 같이 빠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고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뭐 남북경제 스토리 살아있는 거죠. 뭐 어떤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빠질 수 있는데 다 같은 어떤 행보를 앞으로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당장은 뭐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가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변동성들이 해외 증시도 좋고 뭐 다 어느 정도 좀 진정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진정을 못하고 있다. 이건 뭐 어떤 문제일까요? 심리의 문제 아닌가? 이런 심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늦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외 증시가 지금 5일 연속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지금 5일 연속 상승인데 다우존스가 10일 연속 상승했다.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심리가 깨져서 계속 관망만 하고 오히려 좀 매도 물량들이 더 많고 그러다가 우리만 오히려 너무 안 좋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다른 증시 보니까 다 멀쩡하네. 그러면서 그 10일치가 한 방에 반영될 수 있어요. 갑자기 뒤늦게. 이건 뭐 숱하게 많이 봐왔던 거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변동성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뭐 팩트만 보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 어떤 종목들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대급부 상승이 빨리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조금 늦게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다만 이제 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일정을 갖고 매매했다면 일정이 끝났냐 아니면 스토리가 끝났냐 아니면 기업이 내용이 곧 부도날 기업이냐 이런 것들만 구별하고 있으면 되지. 일단 오전까지 좀 소화하고 기다려 보세요, 힘들. 우리 시장 좀 왜곡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타반 비트로시스 물렸어요, 힘들. 여기서부터 매집한 거 여기서 샀어. 더 빠져서 더 샀어, 샀어, 계속 샀어.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야. 자, 그저께 상한가 갔다 왔어요. 상한가 가서 상한가 안착 못하고 내려오니까 매도. 다시 재수거. 끌고 간다고. 어떤 종목들은 빨리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되돌아갑니다. 어떤 종목들은 빨리 가고 어떤 종목들은 좀 천천히 가겠지. 그 못 기다려가지고 뭐 죽네 사네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이거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얘네들 안 가면 시장 가겠습니까? 뭐 지금 뾰족한 뭐 있어요? 뭐 스토리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제가 봐서 없는데 별로 없어 지금. 지수가 지금 4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가 다우존스는 5일 연속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 다 4일 연속 하락해요. 뭐 미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올라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미증시가 이 언제 7월 초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되었고 그 영향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이제 영향 같이 받았단 말이죠. 같이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받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이 증시랑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당사자들 흐름을 보니까 멀쩡해. 멀쩡해. 뭐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우리 증시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오겠죠. 빠르게. 별거 아니었네. 라는 인식을 이제 받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 심리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지. 아직도 불안한데 뭐 미중 무역 분쟁 한다고 했는데 2천억 불 또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제가 무역 분쟁 관련돼서 총 정리해 드렸잖아. 지금 시장 빠진 이유가 딱 그거 하나거든요. 이때부터 빠진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급락한 거잖아. 그럼 나중에 해소되면은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금방 올라와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금방 올라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만 찾게 되면. 근데 그게 오래 걸릴 것이냐? 제가 봐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위축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뭐 다 같이 빠져서 이거 지금 코스닥 내지는 코스피 매매하는 종목 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막말로 다 똑같이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지금 같은 이런 흐름에서 뭐 뾰족하게 뭐 대박 수익을 내거나 뭐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번 코스는 과락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 악재가 있었고, 근데 그 악재를 빌미 삼아서 좀 과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든지 왜곡은요. 그게 뭐 상승 쪽에 왜곡이 들어오든 하락 쪽에 왜곡이 들어오든 왜곡이 들어왔다면은 일정 수준은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당연히 반대급부 상승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반대급부 하락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돌아서나요? 종목 돌아서는 거 같네 조금씩. 그렇지. 너무 많이 뺐다고. 너무 많이 뺐네요. 그죠? 돌려 세우네요. 아 그래? 뭐 뉴스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런 뉴스 하나에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좋은 호재 뉴스 하나에 세게 반응할 수 있다. 자, 9시 40분인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일단 오전장까지는 이제 변동성을 열어두자고 했잖아요. 코스닥 지수 어저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소형주네.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4일 연속 빠지고 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뭔가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최소 못해도 오전까지는 최소 영향을 받습니다, 힘들. 예를 들어서 여기 요때 지수가 급락했잖아, 그죠? 여기 급락했잖아. 여기도 급락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수 급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급락이 나왔던 거고 급락을 하게 되면 그 영향권이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최소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지금 이 위치에서 내지는 해외 증시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다 둘러봤을 때 우리 증시 여기 더 계속해서 급락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흐름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어떤 흐름이 어떤 우리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만 타겟팅돼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제 뭐 유럽 증시라든지 며칠 연속 오르고 있잖아.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증시만 빠져야 되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뭐 강력한 그렇다고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바로 급등 나올 수는 없어요. 오전까지 영향을 받고 장중에 소화한 다음에 서서히 끌고 나오면서 오늘 다시 재상승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형님들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시장이 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잖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빠지면 800포인트 라인까지는 흔들렸다가 이렇게 돌려 세우지 않겠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아직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패턴을 만들고 움직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고 다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천천히 보시고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 드릴 겁니다. 시장이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약하니까 또 심리적으로 더 안 좋거든요. 수급도 안 좋아질 거고 계속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손절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냉정해져야죠. 이럴 때일수록 그냥 내 기분 내킨 대로 대응해서는 에라 모르겠다 다 팔고 손절매 할란다 기분 내킨 대로 하시는 거지. 그건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게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참 많이 빠졌어. 얼마 더 뺐고요. 일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북한 간다며.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간다며. 9월달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 만날 수 있다며. 오늘 강경화가 그랬다면서요. 일정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그게 주가가 앞으로 급락해야 될 내용이에요. 미뤄졌다고 좀 늦춰졌다고. 당장 코앞에 스토리 있잖아요. 적어도 빠져나올 기회들은 주겠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편안하게 마음 비우고 보시고요. 일단 시장이 조금 진정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약간 돌렸어요. 약간 머리를 살짝 이제 오늘 아침까지 좀 매도세가 좀 강했잖아, 그죠? 거래가 많이 터졌다고 오늘 아침까지. 그러면서 이제 투매도 좀 만든 것 같고 반전 스토리가 나와주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10시 반 넘어서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지금 11시 2분입니다. 자리에 계시면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 중국 증시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여기서 안 보여지네요. 상해 A지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플러스 출발해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증시가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무너진 것들 아니면 남북경협주들 뭐 이슈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냐. 근데 사실 어떤 원인을 찾기는 좀 뚜렷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가 판단하기엔 시장의 어떤 심리가 많이 안 좋았고 그것이 약간 여파가 좀 더 여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심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완화됐을 때 급격하게 반대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너무 광풍이 불어서 급락을 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 하락도 왜곡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리 왜곡들이 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반대급부의 상승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증시도 크게 이상 없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계속 하락할 수는 없다.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전히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소형주고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오전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음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연 오늘 이대로 끝날 것이냐, 더 빠질 것이냐,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돌려 세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오전에 거래도 좀 실려 나왔다라는 거 조금 제법 실려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오늘 확 터졌잖아. 거래도 좀 제법 늘었고 이때 오히려 이때보다 거래가 늘었어요, 힘들. 그죠? 이때 막 급락할 때 이때 거래량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 거래량이 제일 크잖아요. 맞습니까? 다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막 더 터진다는 거지. 하락할 때 거래가 막 터진다는 거는 진짜 팔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닥을 쳤다. 오늘 이후로 다 증시 돌아 나온다. 뭐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장을 좀 지켜보는 걸로 가고요. 기타 종목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오늘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SK증권 하나가 눈에 띄는 흐름이죠. SK증권 하나가 눈에 띄고 사실 뭐 딱히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어요. SK증권 하나 눈에 띄는 모습이고 25% 오늘 급등해버렸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뭐 하나라든지
하나증권이라든지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잠깐 움직였는데 후발이니까 좀 그렇고 튼 뭐 보유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되는 종목들 아니면 견디시면 결국에는 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제가 좀 자신감을 드리고 싶고 단타 종목들은 우리가 어저께는 편입을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제 관망을 좀 하자. 하루 이틀 좀 봅시다. 이런 전략이었고 갖고 있던 종목들이 있어요. 두 종목이 있는데 그 두 종목은 오늘 지금 11시니까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고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후장 되면은 또 시장만 잘 분위기가 잡히면은 또 돌아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보여지니까 오후장 보고 추가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거예요. 뭐 보유를 하든 차익을 하든 매도를 하든 오후장 보고 그리고 매매는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제가 좀 몇몇 종목들을 좀 봐놓은 것들은 있는데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단타반 위주로 편입을 해볼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식사들 하시고요. 오후 방송 때 마저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오후 때 오후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한 가지 오늘 반편성을 조금 했어요. 조금 이제 저희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어제 그 얼마 전부터 계속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좋지 않겠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뭐 좋은 방향이면은 그렇게 진행하라고 해서 자산별로 좀 재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다 지금 옮겨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 해주려면 또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혼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 이게 세팅이 됐는데 또 이동됐던 반을 또 이동시켜야 되고 어떤 분을 막 이런 어떤 혼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좀 해보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때 가서도 만약에 또 난 반을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건의하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그게 많지 않으면 그렇게 건의하시는 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없다면 뭐 옮겨드리는 거야. 뭐 문제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 다시 좀 시장 돌아서는 거 좀 보고 방송 진행할게요. 그때 봅시다.